형용할 수 없는 어떤 그 감동, 이게 이제 참 지금도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실크로드를 말씀드린다면, 이 실크로드는 그야말로 이 우리 원불교를 탄생하게 만든 그 정말 중요한 길이거든요. 이게 유라시아의 문명의 소통인데, 그 거길 통해서 경전이 오고 또 수많은 도사들이 그 길을 건너서 목숨을 걸고 구도하고 국보 여행을 하신 그런 터인데, 불교학자라면 반드시 거기 가서 그 채취, 그 역사 현장을 봐야 될 그런 어떤 학문적인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미 저는 머릿속에 내 평생 언제 가보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 기회가 돼가지고 그 현장을 가면서 그 뜨거운 어떤 그 법에 대한 정열이랄까, 이게 이제 강맹구수행하고 오가랩이 되니까 폭발을 해가지고 진짜 참 뭐랄까, 그 말로 표현을 다 못하겠어요. 실제로 그 제가 하는 모든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이 그 실크로드 상에 강명수행이 넘어오는 그것들이 사실은 제 학문의 그 수많은 고승들과 이제 오버랩이 되고, 또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평화운동과 연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불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이렇게 또 오버랩이 되어 있고, 또 치열하게 지금 사도운동 목숨을 걸고 우리가 작년 2, 3년 동안 해왔잖아요. 이게 오버랩이 되고 해가지고 아주 그 아주 중층적으로 참 평생을 두고 얘기해도 다 하지 못할 그런 경험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아침 6시부터 뛰셨을 거거든요. 이걸 제가 매일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목이 메요. 오늘도 제발 무사히 진짜 그 부처님들께서 보호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침마다 그런 제 자신을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토크에서 단타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강명부교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왔는데, 막상 가가지고 만나고 나니까 그 매일 아침 조석 신고 때 드리는 그 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이사님이 가서 기도를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그 영상이 잠깐 짧게 나왔는데, 사실은 아니 없어요. 약 작게. 저희들이 그러면 그걸 누르고 중국이 아직 그 공안 국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좀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그 장례라고 하는 도시가 100만이 넘는 도시인데도 그 많은 호텔 가운데에서 외국인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이 2군데밖에 지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무 여관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잠재적인 그 중국의 어떤 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되어진 외국인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을 지나올 때에 그 무장 경찰이 호텔 방까지 들어와서 진검 사원. 그때 저희들이 사실은 그 자리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갔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음식을 먹는데 이 안에 속살과 밑에 다리하고 완전 구분되는 그 사진을 일부러 찍어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아까 그 인터뷰 잠깐 나오는데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외로움에 대해서 그 말씀이 확 꽂혔어요. 근데 그 11,000km를 넘어오는 그 과정에 우리들이 짐작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표현이, 그 영혼을 갉아먹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좀 아팠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렇게 연대하고 자주 응원을 놔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함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걸 감당해내고 지금 11,000km를 달려온 그 위대함에 대한 또 감사,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마음이 좀 많이 했었어요. 우리 저팔리와 사월정을 데리고 너무 네, 저는 가기 전에 사실 그러니까 그 뭐지? 영광에서도 그거 도보순례 하시잖아요. 그냥 그런 도보순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도보순례에서 그냥 뛰시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에 좀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 중국 차들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 크락션도 막 우리처럼 빵빵빵 이게 아니라 막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막 계속 아까도 보셨지만 그 덤프 트럭들이 계속 지나다니고 진짜 위험하고 어떨 때는 막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진짜 큰 차들 그리고 큰 소리를 내면서 가는데 그게 너무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달려오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고 그리고 교무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외로우시겠다? 어떻게 그 11,000km를 혼자서 이런 그 차들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뭔가 마음도 아프고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길 잘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기 후원에서 후원금 정말 그 소중한 후원금들을 모아서 매번 이렇게 이제 한 명씩의 서포터즈들을 보내기로 해서 이번에는 구한이 우리 서포터즈가 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 차례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로바로 손들어서 다음에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음식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이번에 싸가지 받은 음식과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분이 쌀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산 그 안남미 그 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불면 날아가는 그 쌀. 그래서 그것이 또 너무 많이 아팠어요. 우리 소송이의 그 영광 그 쌀이잖아요. 찹쌀 이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아주 소중하게 가져오시는데 지금 기가 안 찼어요. 불가리아에서 뭐 몇 달 전에 싼 쌀을 그 냄새나는 밥쌀 그 퍼지지도 않는 쌀을 그래서 그걸 아주 맛있게 드신다고 그래서 그 저희가 공항에 소송을 했었지만 그 도가니와 김치를 잘 가져갔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맛있게 음식을 드셨어요. 그런데 직접 해주시고. 예, 그런데 그걸 저희가 그 찌개는 할 줄 알거든요. 뽑아서 보냈는데 주방장을. 그래서 그 셰프 노릇을 충실히 하려고 했는데 도가니탕으로 4끼를 먹고 김치찌개를 2끼를 먹었어요. 근데 그 김치가 그렇게 깍두기하고 그 저희 그 공항에 산 것이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고요. 그런 쌀이 좀 많이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네, 그런 쌀이 좀 가슴이 아팠고. 근데 그분이 또 음식을 예컨대 수박을 먹고 싶다. 그런데 혼자 먹기 때문에 그 조선족 그 우리 장룡이라는 그 매니저는 잘 안 먹어요. 식사를 따로 하더라. 그러니 당신 혼자 먹고 싶은 수박은 살 수가 없는데 자기 혼자 먹겠다고 그래서 그런 음식에 대한 그 저기가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검약하신 저기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제가 또 놀란 것이 이분이 원불교 그냥 이름만 원불교 교도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알았을 때 강석준 우리 교무님 인연으로 마라톤 그 인연으로 만난 줄 알았는데 뉴욕 교당에서 정식으로 입교하신 교도고 임성윤 교무님, 박윤현 교무님 계실 때 이분은 이 두 분 교무님 꼭 북경을 모시고 와요. 그분이 꼭 집어서 가시고 있어요. 뉴욕 교당에서 이렇게 그분 계실 때 인연이 됐다. 그리고 독경을 끝까지 다 따라서 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그 부인이 태국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한불교인이 되는지 그 절에 갈 때도 그래도 굉장히 불신강이 그 각각의 대상에게 아주 값지는 일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원불교인 평화마라톤으로 등극할 것이다. 네, 그 식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 저쪽 이렇게 유럽으로 해가지고 중앙아시아로 오실 때 이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기도 당하고 뭐 위험도 느끼시고 이랬는데 그 머물 곳이 없을 때 그 이분 그 기록 거기 보면은 숲에서 텐트에 혼자 주무시는 것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아침에 만나가지고 위험을 느끼니까 이렇게 피하는 그 말씀도 나오는데 이번에 가서 들은 건 뭐냐면은 이게 뭐 숙소도 제대로 없고 또 뭐 화장실 이런 것도 설비가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데 머무는데 당연히 식당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을 굶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점심 때 먹은 거 이런 거 남은 거 가지고 먹고 아침에 또 드시고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해외부터 이렇게 와서 좋은 호텔로만 탁탁탁탁 다니면은 뭐 이게 뭐 만사형통일 것 같은데 완전히 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을 우리는 그냥 그분의 글만 통해서 이렇게 대충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거 하루하루가 진짜 이 뭐랄까 사투라 그럴까
물론 개인의 인내와의 사투고 뭐 여러 가지 환경과의 사투지만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부분은 그야말로 인간의 그 한계의 그 선에서 이렇게 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이분의 고난의 그 시간은 이 전체 16,000km의 시간이 다 고난의 시간이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함께하는 누구든지 이 얘기를 듣고 직접 보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가려는 얘기는 수급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저도 이제 그 처음 갔을 때 이분이 처음으로 작년 9월 1일부터 달려가지고 처음으로 15개국을 지나오는 동안에 처음으로 교당을 만난 거예요. 제가 갔던 알마트 교당에. 그래서 교당을 갔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교도들도 굉장히 그 삶이 힘들었던 그 고려인들이 대부분인데 그 속에서 고려인들하고 함께 인사하고 잠깐 이제 저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이 그 교민들을 향해서 행사에 갔는데 이 강명호 선생 얘기 중에 자기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럴 때 저는 평화 마라토너입니다. 저는 누구를 이기기 위한 마라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달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달리기 마라톤 하면 기본적으로 꼬리 지점에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라톤이 아니라는 것을 이분이 강조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도 들은 그 꼭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환창이 들린대요. 계속 달리고 있으면 환창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막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목탁 소리가 계속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창이 나서 보니까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돌아가가지고 연불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격경 소리가 그게 실제였다. 실제 이게 실제로 나는구나.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불분명할 정도로 이렇게 현실과 이 한청의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영주를 배우게 되고 영주를 막 외워야 되느냐 외쳐야 되느냐 평상시에 집에서는 외우는 게 맞지만 그분은 외치는 게 맞아요. 외친다고 막 표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부사님이 이제 이 구조적인 아닌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영주를 외치면서 달렸던 그러면서 아까 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신심 있는 불신이 기본적으로 불신이 깊은 분이에요. 이분이 원불교를 만난 거죠. 그래서 원불교에 쉽게 깊숙이 간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그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원불교 관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일사님이 우리 이제 1시간 동안 걸을 때 여러 가지 질문도 녹음도 하셨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삶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평소 들을 수 없는 걸 했는데 이제 제가 그 강명호 선생님 쓴 글도 읽고 왜냐하면 경향신문에 내가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칼럼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쓰기 위해서 쭉 다 읽어보고 했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은 그 마라톤을 하면은 그 스피드 하이인가 뭐 이 경지가 있대요. 근데 이 경지는 뭐냐면은 그 마라토너들이 예를 들면 뭐 10km 나간 15km, 41.19, 뭐 20km 정도 뛰면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오는가 봐요. 근데 이분도 한 40분 정도의 완주를 하시고 또 뭐 5,000km의 그 미국 대륙을 뛰셨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원불교나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무념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완전히 평화로우면서도 어떤 정신과 육체가 일치가 제가 유추하건데 정신과 육체가 일치가 되고 이 우주와 일치가 되는 아마 이런 경우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선생님은 이제 물론 다른 표현을 좀 하셨지만 이 비슷한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 경지가 뭔가 이게 궁금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여러 종교를 찾아보시고 불교도 가보고 뭐 다 가보셨는데 원불교 아까 뉴욕교다 말씀하셨는데 원불교를 딱 보는 순간 이 종교야말로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종교라고 자기가 확신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원불교를 믿으면서 그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그 나름대로의 그 신앙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참 인연이 묘한 거죠. 이 총체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불교와 또 평화와
가슴운동 모든 것들이 종합된 그러니까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저는 뭐 부부절들이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걸 넘어서 가지고 어떤 넓은 의미에서의 그 세계에서 이분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보통의 선물이 아닌 분이 보통의 선물이랄까 그런 분이 아니구나.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고 또 원불교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이런 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우리가 평화운동의 큰 틀에서 이 강명구 평화 마라톤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좀 우리가 교도들이 느낄 수 있게 표현하신다면 목사님 이제 힘들고 고통 어려운 것을 감내하면서 이분이 평화 마라톤 하는 것이 우리 평화운동 원불교가 갖고 있는 이 평화운동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냥 이제 우리 교도였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아까 이제 이분이 저는 처음에 알고 있을 때 이름만 교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직접 가서 보니까 그런 내막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어떤 교법적으로 당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교리적으로 이제 거기에 와닿는 것이 우리 스승님들의 개성이었어요. 우리가 원불교가 평화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분이 적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 최초의 그 대각의 일성이 만유가 한 채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그 뒤에 말씀 생략하더라도 만유가 한 일체만물이 다 근본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평화운동의 원초적인 그 태도가 될 것이다. 이것을 받아서 정산무사께서 삼동율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걸 이어서 대산무사께서 아까 우리가 거기에 나오지만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하나, 세상은 하나 있다. 이것이 그대로 쭉 맹맥히 이어져 오는 이 말씀이 우리들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당연히 이 길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받들었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 현장에 지금 우리 강진성 교도가 세상에 그걸 외치고 있다. 이것이 아주 작은 그 울림이지만 울림은 더 증폭될 것이고 나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것이 교리적으로 이분이 그것이 또 마음에 닿으셨나 봐요. 그 스승님의 그 말씀이. 그래서 나의 이 길이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당신이 지금 길을 넘어서 실크로드 길을 지금 넘어왔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이 됐던 것이 실크로드가 원활해졌을 때는 문명도 종교도 모든 것이 다 평화로웠다는 것이죠. 근데 실크로드가 막혔을 때는 이 동맥경화가 걸렸을 때는 세상의 평화가 단절되는 그런 시대에 따라 본다. 근데 지금 그분이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 길을 지금 뚫고 넘어왔어요. 신장에서 그런 어려움, 또 중앙아시아를 넘으면서 그 모든 것을 또 도둑 맞기도 하고 사냥개에 물리기도 하고 그런 험난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길을 당신이 새롭게 뚫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원불교가 그러한 세상에 이 평화의 종교로서 또 평화라고 하는 그런 이 아젠다를 세상에 드러내게 된 것이 이분이 그 어려움을 뚫고 넘어온 다시 새로운 길을 뚫어낸 것이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원불교의 그 평화 마라톤은 강진성 교도가 그 길을 넘어온 의미가 될 것이고 강진성 교도가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는 아까 우리 스승님들의 그 개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원불교는 평화입니다라고 하는 소리가 외칠 수밖에 없는 그 교리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 공감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좀 그런 배움이 좀 이 집안에 좀 있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심하게 하고 이제 막 정상도 교우님 모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약간 피곤하셔서 눈을 감고 계시는데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이제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또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 듣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실 말씀이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그 처음에 우리가 후원회를 조직하기 전에 보니까 일반 후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막 서로 막 가서 막 잘해보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더니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남아서 중심이 돼서 진정성 있게 이 강명무교들을 서포트하는 형태로 마지막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 지진처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후원회들이 운영되고 있는가. 나오실래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오셔서. 마이크가 들지 않으니까 일로 오세요. 섭섭하네. 공물계 조원원의 지진입니다. 지금 재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후원해주신 분들 명단 올려서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밴드에 한 번 더 명단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재정적인 부분은 우리 이지철 리더님께서 너무 잘하고 계셔갖고요. 네, 저희가 왈가왈부 할 여지가 전혀 없게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운영자금도 각자 우리가 알아서 쓰도록 적극적으로 협박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과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현지 평화 맞은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물꼬를 사실 교우님들께서 그 바쁘신 와중에 사실 모두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바쁘신 분들인데 물꼬를 처음에 쳐주셨던 수사님께서 또 여기 와 계십니다. 물꼬만 트셔놓고 일 생겨서 못 가셨어요. 맞아, 알바들. 예, 수사님께서 가시겠다고 딱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게 됐고 그 이후로 1차, 2차 이제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고요. 또 교무님들께서 사실 되게 바쁘시잖아요. 나중에도 계속 마다 않고 가주시고 이번에는 또 원사님과 인사님께서 다녀오시면 저희가 미처 오니까 멀리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현장에서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한 메시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진짜 살아있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놓치는 것들에 대해서 두 분이 다녀오시면 틀림없이 그런 어떤 진짜 살아있는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오늘 말씀드리면서 정말 살아있는 목소리들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교포에 맞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찾아오신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너무 좋아요. 이것도 다음 기도로 이어가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강진성 교도께서 지금 이제 베이징을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오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다고 해요. 북한 쪽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고 이걸 외부에 지금 알려서 뭔가를 진행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다는 말까지는 들었어요. 그리고 중국 이후부터는 황영조 선수가 같이 뛴다고 해요. 같이 붙어서 중국 북한 근처까지는 같이 뛴다고 하고 그 지점부터는 KBS 방송국에서 붙어서 같이 촬영을 직접 다큐 촬영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 원음 방송을 완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진성 교수님께서 원음 방송에 오신다면 지금 제일 메인으로 앞으로 세우고 뛰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음 방송 기다리고 있고요. 굳이 값비싼 때 살려고 배추를 값비싼 때 살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못 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2차 기도 현장 기도하고 3차 기도를 준비 중인데 3차 기도는 8월 말쯤에 베이징 근처에서 이제 베이징 근처에 도착하시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 3차 맞은 기도단을 또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베이징의 강점은 비행기 값이 좀 쌉니다. 시기도 그렇고 비행기 값이 좀 싸니까 많이들 지원을 해주셔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깃발 들고 한 여행단 정도는 꾸릴 수 있도록 외출국인 여행단들 깃발 들고 하자면 우리도 그래서 깃발 하나 정도는 평화 기도단 해서 깃발 하나 정도는 꾸리고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 팀을 좀 꾸렸으면 하고요. 그 뒤에 이제 4차 평화 과정 기도는 아마 북한 지역을 눈앞에 둔 단둥이나 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또 4차 평화 과정 기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 과정 기도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국내에서 평화 맞은 기도는 지금 현재 마라도 4월 1일 마라도에서 출발한 평화 맞은 기도가 전라남도 지역 지났고 경상도 지역 지금
지났고 전라도 지역에서 지금은 군산교당에서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교당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충청도 유성교당으로 넘어와서 충청도 이쪽으로 이제 쭉 계속 올라오게 되는데요. 마지막 10월 중순쯤 강민선 교도님이 도착하실 때쯤 판문점에서 평화마중 기도를 우리 교도분들 다 모인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판문점에서 평화마중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좀 환영을 해줘야 되겠죠? 긴 거의 1년이 넘는 긴 시간을 달려오신 분에 대한 대대적인 좀 환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갈수록 그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어쩌면 이제 또 우리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교단 내에 이걸 더 관심을 더 불러일으켜서 이 좋은 기회를 평화를 만들어내는 더 큰 물결이 되도록 할 건가. 누가 갑자기 뭘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거기서 띄울 수 없어요. 하루는 뛸 수 있지만 이게 1년이 넘게 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교단 내에서 물결을 만들 건가. 이게 이제 언론의 역할인데 정말 답답한 건 뭐 하늘아 신문에서도 연재를 내고 우리 신문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방송 같은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미치는 게 안타깝고. 어떠세요? 이번에 이제 해외도 다녀오시고 막 그랬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 조부모들이 깃발 하나 들고 우리 학교 가자 이렇게 하면 어려울까요? 네. 하시려고 좀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교당 일정만 문제가 아니라 하면 갔다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각 교당마다 상황이 또 다르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공식적인 휴가 기간이었어요. 아, 소문난 데서 사진 갖다 오셨는데 왜? 그러게요. 몰랐어요. 1년에 두 번. 보사님도 갔다 네, 오셨어요. 1년에 두 번을 문제는 줄이기 질러서. 아니 왜 해외 나갔던 게 죄입니까? 왜 그러세요? 갑자기 폭로전을 하고 그러세요? 그 아까 보사님 언론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대양신문에 칼럼도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그 하루라는 신문인가 그 이번 주부터 나갈 거예요. 언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저께 청구 법회 때 아주 대놓고 강릉구 평화 마라토너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반응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박수를 좀 크게 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절 쳐준 게 아니고 강릉구 마라토너를 이제 쳐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은 결국은 이것을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이 강릉구 평화 마라토너의 이 사건을 그래도 그 뭐랄까 이 평화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부류라 그럴까 그 세계를 여기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드하고도 이제 쉽게 연동이 돼 있지만은 이제 한반도 평화가 결국 사드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이제 거기에 강릉구 평화 마라토너가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그 후원회를 어떻게든지 활성화 시켜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아까 이제 원음 방송도 그렇고 뭐 MBC, KBS도 그렇고 또 자기가 아는 언론사랄까 이런 데도 지금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물론 이제 관심 있는 그 언론사들은 서서히 지금 그쪽으로 아마 이제 포인트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련 있는 언론인이랄까 이런 분들에게 좀 해서 이미 그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전에 수사님 그때 평화일기 나온 것처럼 강릉구 평화 마라톤을 이미 조명을 했어요. 해가지고 제가 볼 때 경향신문 지금 한겨레는 이미 그쪽으로 지금 완전히 뭐랄까 앞으로 오죠. 그리고 이제 한겨레 쪽에서 아마 그 특집도 다루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붐을 띄우고 경향신문도 덩달아서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보수신문만이 이제 그거에 이제 외면을 할 건데요.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언론 환경이랄까 모든 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JTBC도 조만간 거기에 가세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원불교 후원회가 이 강명구 평화 마라토너의 어떤 그 뭐랄까 이 한국 사회의 일종의 채널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우리 나름의 또 노력을 좀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다 주도하겠다 이게 아니고 이 부분이 그 광화문까지 와가지고 그 이후에 5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입니다. 그래서 500km 다시 뛰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후에도 사실 그 뭐랄까 그 피날레 이분 말씀에는 피날레를 너무 아쉬우니까 피날레를 또 하신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우리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때는 뭐 한국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주도해가지고 예 이분을 아예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 이분의 뭐 지금처럼 토크 콘서트도 하고 또 다양한 곳에 모시고 가가지고 그분이 겪었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머니 풀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 후원회가 그야말로 그 원불교의 지금 곧 있으면 9월이면 원불교도 종법사도 뽑고 수의단 다 뽑거든요. 새로운 원불교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그 아주 그 말할까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리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 교단 전반적인 지금 새로운 그 교단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원불교의 어떤 이미지랄까 정체성을 갖고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소재고 또 이 한반도 문제가 앞으로 풀리면 풀리지 뒤로 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명호 선생님의 평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사회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 지금 원불교 환경연대하고 후원회 이런 쪽이 좀 중심이 돼가지고 이분을 끝까지 맞아 그 뭐랄까 밀고 나가는 우리 그런 어떤 형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처장님 저기 원불교 환경연대라고 자꾸 멋지네요. 그래서 총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 기억을 다시 인권위원회 우리 지선 처장님 그렇게 하고 둥근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강명호 선생에 대한 이제 다큐도 나올 거고 책도 나올 거고 이분이 이제 돌아온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토크쇼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여러 기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분의 얘기를 잘 이렇게 더 널리 펼치는 그런 장르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멀리 미국의 뉴욕에서 늘 우리 비데이를 현장에서 지원하고 계시는 우리 김 회사님 오셨는데 좀 나오시죠. 그동안 강명구 평화 마라톤을 비롯해서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니까 그 비데이 활동까지 충분히 좀 폭넓게 한번 그동안 하고 직접 만나면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든지 강명구 평화 마라톤에 대해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포함해서 강릉서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원친회원인데요. 아버지께서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원광대학교 정문 앞에 원광 한의원이라고 거기 한의원에 사장님으로 계셨고 그 자리를 은퇴를 하시고는 호주에 가셔서 한의원을 하시고 3년 전에 두 번째 은퇴를 하시고 오셨고요. 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정토로서 익산에 가면 태백칼국수가 굉장히 유명한 칼국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원광대학교에서 영어교육과를 전공을 했고 또 성균관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사실은 제 꿈이 원래는 교무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 오빠가 오빠가 지금 호주 브리스번 교당에 있는 김영삼 교무예요. 근데 저희 오빠가 그때 마침 재수를 하던 무렵에 서울에 와서 있다가 특별한 견성을 해서 한 해에 두 사람이 같이 서원을 하는 것은 좋은 모양이 아니다. 좋은 모양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빠는 원불교학과를 갔고요. 저는 제가 이제 역사 쪽을 좋아해서 그럼 난 사학과를 가야지. 그러니까 돌아가신 항상 김인철 큰아버지께서 그러지 말고 영어를 해라. 앞으로 영어를 하면 굉장히 쓸모가 많을 것이다.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유학을 가게 됐는데 유학은 참 이 인연이라는 게 희한한 게 유학을 가려고 할 때 이제 로타리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그 로타리 장학금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자리가 나면 그 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제가 이제 미시간이나 뭐 이렇게 좀 가고 싶었는데 미주리 캔자스에 인연이 닿아서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했고 본의 아니게 가보니까 이제 대구 계명대에서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와서 그 계명대 프로그램이 좋은 게 뭐냐면 시험을 봐서 교환학생을 오게 되면 이 공부를 1년을 할 수 있고 성적이 좋으면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을 만난 거죠.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제 유학을 해서 집에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교무를 계속 할까? 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동안은 이제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제가 남자아이가 셋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저희 막내가 드디어 유치원을 초등학교에 붙어 있는 유치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 진짜 물을 만난 거죠. 네,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간이 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때 마침 저희 학교 선배님께서 지금은 거기 루덴트 대학이라고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대학에 계신 선배님인데 그러지 말고 직장을 잡을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미국에서 좋은 직장이라는 게 여름이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도서관 사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 남편이 펜스테이트이라고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라고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미국에서 큰 대학으로 유명한 10개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죠. 그래서 그럼 나는 자원봉사를 그런 쪽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기회가 되어서 학생들한테 뭐 한국 문화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2013년부터 마침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문화하고 이렇게 한국어를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5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는 사실 제가 아이 키우고 이제 강의를 하는 바람에 교당하고 사실 멀어진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2015년에 필라델피아에 산업대학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총장님이신 자타원 김보기 교무님께서 산업대에 일을 좀 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상당히 겁을 냈어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일인데 그때 마침 저희가 이제 제가 영적으로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미디엄 세미나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영매를 경험한 그런 자리가 있는데 저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 친구 말이 이렇게 한 5명 정도 제가 가운데 앉아 있고 한 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작은 의식을 거행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떤 한 분이 와 계신데 하얀 옷을 입었고 머리는 이제 빡빡 밀었는데 표정이 굉장히 밝은 분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네 마음이 내키는 일을 하고 겁을 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친구가 그 인상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저희 큰아버지 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주면 제가 사진을 이제 지갑에 갖고 다니는데 사진을 보여주면 혹시 네가 본 사람이 이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맞다고. 그러니까 큰아버지 겉겁을 입으신 한 사진이었는데 그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 그러면 나는 사실 내가 뭘 알아서 선악대에 뭐 이사를 하며 굉장히 겁을 냈었는데 사실은 일을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악대학원 그 이사진에서 이제 분과가 많거든요. 학교 그 뭐라고 얘기하죠? 운영.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에 관련된 이사직도 있고 학교 재정에 관련된 것도 있고 저는 이제 후원에 관련 쪽 이사 그 장을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니까 이제 그것도 조금 많이 배웠고 이제 그런 찰나에 이제 제가
저희 아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들어갔다가 아이는 떠나고 저만 남는 저만 남는 일이 생겼는데 이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저희 가족들이 멀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무님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자꾸 보게 되는데 목사님이 계속 뜨시는 거예요. 저분은 어떤 일을 하시길래 뜨나. 근데 예전에 제가 원강을 읽었을 때 그 뭐라고 표현하죠?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노숙인 그거 하셨었죠, 아주 예전에. 근데 그걸 읽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평소에도 사회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랑 되게 관심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찾아보니 그게 바로 이제 사드 관련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고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드 관련해서 나와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주 놀라운 사실이고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 공작이라는 것은 북한도 하고 한국도 하고 미국도 해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좋은 면을 알고 있고 혹은 미국이 패권주의로 미국의 입장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드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 의외로 정확한 정보를 심지어는 진보 언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뉴욕타임스조차도 제대로 된 정보를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의외로 그런 것을 연구하는 전문 학자들조차도 그 관련 기관의 정보를 역사적으로 총체적으로 풀어서 해석을 할 만큼 지면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보라는 게 보통 한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한국에서 언론 자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언론 자유주의가 한국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많이 민주화가 되었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한국 문화 언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관심도 더 늘고 또 코리안 웨이브 이래서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국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 나날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한국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드 문제라는 게 이렇게 봐요. 제가 아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라가 큰 일을 할 때는 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때로는 끝이 안 보이는 싸움인 것 같지만 목소리를 내고 손을 잡아주면 그게 나라에서 다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요. 사드라는 게 저는 원불교에서는 다시 한번 대사회운동을 할 수 있는 기폭점이 되었고 또 이 평화운동이라는 새로운 대사회적인 문제, 즉 평화운동이라고 하게 되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진보 혹은 유럽의 진보 혹은 제3세계에 있는 진보들과 한 목소리로 연결될 수 있는 인류 공통의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교수님께서는 한국 방송에서 별로 보도를 안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미국에 있는 진보들도 마찬가지예요. 설명을 많이 안 해줘요. 그래서 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아침마다 울고 일어나는데 울고 일어나는 미국 사람들의 이 아픔이 사실은 그동안 미국 지역 이외에 많은 지역에서 울고 일어났던 사람들의 아픔을 답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아픔을 지금 현재 자기 신분이 겪음으로써 북한이 저렇게 나쁜 나라가 아니고 사실 북한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우리가 잘 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라톤이라는 주제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관심 있어하는 그 위안부로 미국을 지금 현재 자전거로 왕복하는 팀이 계세요. 근데 이런 힘들, 작은 힘들이 서로는 잘 몰라도 큰 기운으로 엮어져 있어서
그거를 알리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이 마음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있고 심지어는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그 마음 아침에 기도하시고 할 때 그 마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온 우주가 그런 통찰과 관심과 애정의 목소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마음을 함께 안고 가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곳이고 사실은 그게 원불교가 바라는 모습이고 또 기독교가 바라는 모습이고 이슬람이 바라는 모습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 좀 하시는 분이 한국말을 정확히 표현해요. 고맙습니다. 개인적인 여러 인연들이 다 있으세요. 다. 그런 이제 오늘 귀한 자리가 됐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 원사님 좀 길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짧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사드를 통해서 평화운동을 마주쳤고 거기에서 우리가 각성도 되고 그러면서 방신선교도 같은 보석들을 또 우리가 찾아내고 만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운동 진영이 점점 이제 보편화된다고 할까요? 소수에서 이제 보편화된 이런 평화운동이 돼가고 있는데 여기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방향을 한번 일러주신다면 어떤 말씀이세요? 네, 저는 강명구 평화 마라토너를 우리에게 불러도 없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운동과 연동돼 있고 이게 완전히 그 평화 운동의 시너지 효과를 좀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사님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환경연대 다른 유권연대도 있고 아무튼 원시대 등등 지금 원불교의 그 사회운동은 지금 뭐랄까 한국 사회 지분을 찾아가고 지분을 좀 확보했다 이런 말씀을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원불교 아까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원불교가 해야 돼. 원불교 이미 그 가는 도상에 우리 지금 함께 있더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원불교가 지향하는 게 결국 정의 평화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구현되지 않는다면은 원불교의 존재 의미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지금 원신회하고 이 지금 사회운동 모든 단체 원불교가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강명구 평화 마라톤을 포함해가지고 완전히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이 상황에서 저는 우리 이 운동이 원불교의 미래를 이끌고 있다. 아니 그 현재를 이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대학에 있지만은 이 대학에 있으면은 원불교의 모든 것이 보입니다. 앉아서 맨날 보는 게 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글도 쓰고 또 원불교의 모든 언론이랄까 움직임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가장 역동적인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앞으로 우리 제가 교도님들도 그렇고 출가 교우님들도 그렇고 이분들이 원불교의 주역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뭐 무슨 자리를 차지한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자리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이 얘기죠. 결국 주인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진짜 사무야한 우리가 지금 사도 운동의 모토로 내걸고 있는 사무야한 정신을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처럼 구현을 해낸다면은 결국 원불교는 뭐 이 존재 자체가 그야말로 세계 평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103년 전에 깨달으신 저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전 속에 있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난 3년째 우리가 해오는 가운데 글에도 좀 썼습니다만은 이론상의 진리의 그 현재 이 살아있는 모습은 오늘날의 가장 당면한 시대 과제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 맞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민족의 과제, 세상의 과제, 이 평화라고 하는 아젠다가 우리들이 실천하는 이론상 진리에 현존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체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평화운동이 결국은 대종사님께서 영원하셨던 낙원 세상
또는 그 남원세계 구현에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일원상 진리는 때로는 평화가 될 것이고 때로는 정의가 될 것이고 이러한 그 변주되어지는 그런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적실하게 이것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동안의 100년의 지난 100년의 원불교의 역사는 우리 이제 내부의 어떤 그런 이 체제 수호에 또는 체제의 발전에 우리가 좀 방점이 찍혀서 울타리 밖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좀 두려워했는데 지난 3년의 시간 동안에 아주 이 역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대응을 받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성과지만 이 광화문 광장을 원불교가 두려워하지 않고 숫자가 적고만 후회 없이 그리고 사회의 아픈 현장에 저희들이 아주 적은 인원이나 또 적은 이 손을 가지고도 함께하는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3년의 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이번 9월에 새롭게 이제 우리가 조 목사님 모시고 지도부가 편성이 되면 그러한 동력이 그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추동이 되어져서 새로운 원불교가 이제 금년부터 다시 시작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두 분처럼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강명구 후원의 서포터즈로서 우리가 뭐 하자든지 어쨌든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너무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이런 분들은 어려운 분들입니다. 제가 가장 느꼈던 거는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그렇게 있다는 게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고 특히 원불교에 있으니까 굉장히 고마운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그 분에게 우리가 많은 평화 통일을 원불교에서 많이 외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을 위해서 원불교에서도 조금 힘을 더 실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직접 가서 봤을 때 강진성 교수님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그 원불교 그 교무님들에 의해서 정말 많은 힘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었는데 그래서 이번 8월 말에 북경 베이징 그 근방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응원단을 꾸려서 가려고 합니다. 8월 28일부터 30일 정도로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고요. 2박 3일 일정인데 그때 2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가서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선착순 20분이라고 하니까 많이 가서 함께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이 원불교 후원회에도 많은 관심,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라면 충분히 지금 하신 말씀 정말 많을 텐데 시간을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질문이라고 있는데 질문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 강명구 교대에게 위 하나를 이만큼을 봉투로 이만큼을 제가 가져와서 탁 안기니까 이 양반이 처음으로 이렇게 큰 돈을 받아봤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가족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런 느낌을 이분이 확 받는 거예요. 그 돈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말을 쓰는 좀 가려서 좀 나이도 들고 있는 그런데 이번에는 수라는 돈도 다 못 주고 그냥 맹겨왔습니다. 여기를 가지고 이제 다음에 드리면 되고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사님과 얘기도 나눴지만 지금 곳에 있는 이런 정말 숨겨진 원불교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진보적인 사회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사실 이 사드를 통한 평화운동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분도 있고 정말 강명구 마라토너 같은 분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마산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끌어서 앞으로
원불교가 우리 사회의 기준이 되는, 항상 원불교 법복을 입고 딱 나가면 원불교 사람들이 이제 뭐 얘기가 나왔구나, 이게 가치 기준이 되는 그런 교단의 모습으로 이제 운동체로 이렇게 좀 발전하면서 이제 아마 원불교 운동사에 원신회가 있던 이전과 원신회가 없던 시절과 원신회가 있는 시절로 이제 나눠지는 그런 시대 구분이 될 정도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확산해 가고 줄기차게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여기 있는 분들 다 주역이라고 원사님이 총무 법회 때 이름까지 거명해가지고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황교현들하고 좀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리 내주셔서 우리 은타원님 감사합니다. 감사 메시지? 네. 강명도 감사드리지. 네. 여기 다 모여서 저희가 영주를 내면서 화이팅 하자고. 우리가 해주신 게 있대. 우리도 해서 좀. 네, 일단 영주를 내면. 그쪽으로 모여서 일단 찍고 있어요. 강명주 강진성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로 강명주 강진성 감독입니다. 원불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저는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지난 9월 1일날 출발해서 오늘까지 100여일 11,000여 킬로를 달려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중 기도를 해주시는 덕분에 지금까지 건강하고 사고 없이 잘 달리고 있습니다. 저 혼자 꿈꾸면은 그것이 작은 소망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를 꿈꾸고 통일을 염원할 때 우리나라에 곧 평화가 오고 통일이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마음 모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월 말에 광화문을 거쳐서 평양을 거쳐서 광화문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마음 모아서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염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도 불을 많이 켜고 요 앞으로 서서 해도 돼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도 될 거예요. 저거 펴고 요 앞으로 서서. 저거를 올려야 되지 않나? 우리도 응원 영상 하나 찍어서 보내게요. 지금 그거 하잖아. 뭐 할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할까요? 영주를 앞에 외우고 파이팅 할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하시죠. 그러면 노래를 한곡 부르면 영주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하시죠. 1절은 통일, 2절은 평화. 저번에 현수막을 펼치는 게 2절을 모르시잖아요. 이제 끝이죠. 라이브를 중단하시죠. 왜요? 통일 노래 하세요. 중간에 껐다가 다시 한번 이게 현장 같은데. 리얼 라이브. 리얼 라이브. 생생 라이브. 이게 뭐라고요? 생생 라이브. 그렇죠. 안 돼요. 들어와야 돼요. 정우님 한 명이 데리고 머리. 앞으로 가세요. 정말. 한희 씨, 그럼 나 그거 들어. 왜냐면 서포터지기 때문에 어쨌든 메인 서포터기 때문에. 아, 연락하셨구나. 빨리 오세요. 마지막에 얼른 오세요. 여러분 빨리 오세요. 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잡자.
모이시죠. 좀 모이세요. 좀 모이세요. 회장님 들어오니까 일사님 더 붙으세요. 옆으로 더 붙으세요. 잠깐만. 뭐랄까요? 우리 아주 조용히 우리의 소원 더잘 부르고요. 마지막에 이제 저기 강명구 우리 진성 교수님 그 마지막 구호를 서울에서 만나요 이렇게. 구호를 강진성 교도님 서울에서 많이 안 와요. 앞에 구호를 3개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을 끝내자, 평화에 살자, 통일로 가자. 좀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을 끝내자, 평화에 살자, 통일로 가자. 서울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거 연습이에요? 그럼 다시 영상을 찍어야 돼. 자, 다시. 나 연습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건 남는 건 영상이에요. 자, 노래부터 다시 갑니다. 여러분 저 오른쪽 왼쪽 일단은 자 시작.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별에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전쟁을 끝내자. 평화에 살자. 통일로 가자. 강진성 교도님 서울에서 만나요. 끝났어. 완벽하시네. 마치겠습니다. 잘하네.